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면 우리 사회와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주세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노인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은 대표적인 노인 복지 혜택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어르신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이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5년 이상 늘어났고 65세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과거 55세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 노화 지수와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혜택과 제도들에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시키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올릴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고령층의 건강 및 경제활동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연령 상향 조치는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약 2.6% 인상되어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대는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박기초 씨, 김복지 씨와 같이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 중 소득이 낮고 사회적 안전망에 취약한 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상향 시행에 맞춰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 지원과 사회복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영금님은 66세임에도 취업 기회를 갖고 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일시적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긴급생활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연령 상향은 단순히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경로우대 제도, 정년 연장 등 여러 법적 사회적 제도에 영향을 미쳐 폭넓은 사회 변화를 야기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48년까지 순차적으로 68세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은 2030년 66세, 2040년 70세로 점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경로우대 혜택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점차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 전반의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중장년층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이 보다 오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국가 시처럼 건강하고 활동적인 70대 초반 어르신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도 큽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024만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국민연금과 경로우대 등을 포함한 전체 노인 관련 지출은 11조 원 이상 절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 절감 효과만을 내세워 급격히 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 복지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빈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실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제안한 3단계 연령 상향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는 2030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 공원 무료 입장 등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며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지급 연령 기준을 점차 상향합니다. 3단계에서는 인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재평가해 장기적으로는 75세까지 연령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 차이를 반영하여 유연한 제도 운영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령만 기준 삼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예외 조항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은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인식하던 사회적 통념이 깨지고 70대 초반 어르신들이 중장년층으로 다시 인식되는 현상은 자기 정체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건강 유지,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의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영금님이 68세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활동과 취업 지원을 받으며 자기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은 건강 상태와 경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그간 쌓아온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입니다.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 중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분들, 정년을 맞아 사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이 미정인 기간 동안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고용 연장, 재취업 교육 지원, 임시 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복지 시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세심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변화는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대응책이자 복지 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초기 시행 단계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수급 연령 변화로 인한 단기적 어려움은 불가피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정책이 긴밀히 연계돼야 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복지의 실질적 혜택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초, 김복지, 최영금, 이국가님 같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춘 기초연금 제도와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각종 시니어 복지 혜택 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복지 혜택 수급 등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겸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